저거까지 했지. 저거 했지. 답이 뭐니? 그거? 1번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6번 문제인데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약수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경우에서 또 관련이 있잖아요. 보도록 합시다. 한번. 자, 그다음에 약수 문제. 약수 문제인데 이 n이라고 하는 수를 약수를 구하려면 일단 서로 뭘 해야 되지? 손수분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p의 m제곱 곱하기 q의 n제곱으로 손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약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수의 개수는 사실상 어떻게 공식이 나오는 거였지? 알고 있죠? 뭔가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지? 여기 요 p의 n제곱의 약수가 총 몇 개가 나오니까 n 플러스 1개가 나오지. 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1 때문에.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n-1개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싹 다 곱해서 경우수가 나오는 거고. 그럼 두 번째 혹시 이것도 알고 있니?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이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p 더하기 p의 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다 더하는 거지? p의 m제곱까지 다 더하고 곱하기 1 더하기 q 더하기 q의 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q의 m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약수의 총합이면 여기에는 약수랑 여기에는 약수랑 싹 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씩 골라서 곱해가지고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거의 의미가 뭐야? 이거랑 곱하는 거의 의미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뭐 p의 1제곱이랑 q의 1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약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약수가 전부 다 곱해져서 나오는 거고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봤고 선생님이 가는 문제에다가는 그거 말고 여러 가지도 정리해놨거든요. 약수의 25페이지 가볼래? 25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역수의 총합 이런 것도 나왔어. 역수의 총합, 약수들의 역수를 총합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들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 더하기 뭐지?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지. 약수의 역수를 다 더하고. 근데 이거 서로 뭘로 통분해보면 6으로 통분해보면 어떻게 되죠?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버리지. 그래서 결국에는 약수의 역수들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분자가 뭐가 돼버려? 분자는 약수들의 총합이 되니까 결국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면은 어떤 수분의 약수 총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 거기 몇 개 정리해놨으니까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약수의 문제랑 되게 많이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금액 어떤 물건을 샀는데 금액 지불 방법 금액의 지불 방법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금액의 가지수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문제도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할 건데 6번을 먼저 한번 빨리 풀어보자. 6번 굉장히 쉽지. 6번 어떻게 나왔니 답이? 4번 나와. 그쵸? 어떻게 했어? 설명해 줄래? 200을 일단 뭐 했으니까 소인수는 어떻게 됐죠? 2 곱하기 2 곱하기 P니까 경우를 나눴지. 경우를 어떻게 나눴어? 첫 번째 P가 뭐인 경우?
P가 뭐 2인 경우, 두 번째 P가 뭐인 경우? 5인 경우, 세 번째는 P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경우 2랑 5가 아닌 소수의 경우로 나눈 거죠. 잘했습니다. 그럼 빨리 마무리해보면은 그럴 때 N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이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이때 케이스 N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되니까 따라서 이때의 K 값은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이때는 N이라고 하는 게 소인수분해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P의 1제곱 되니까 이때의 K 값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한 거지? 다 더해줘가지고 답이 나온 걸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8번 문제. 넘겨서 8페이지 보면은 금액의 지불 방법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 아마 이거 알고 있을 텐데 봐보면은 문제가 이런 문제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 여기를 봐주세요.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2개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치? 첫 번째 지불 방법을 물어보는 거는 서울아 이거 약수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주면 됐지? 여기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됐습니까? 왜냐면 어떤 경우 있으니까 1을 더하는 거야. 안 내는 경우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4 곱하기 5 곱하기 3인데 어떻게 했지 마지막에? 1을 뺐어요. 왜냐면 전부 다 안 내는 경우는 빼줘야 되니까 1을 뺀 거고 이게 조금 더 중요하죠. 이거 지불 금액 가지수. 지불 금액 가지수는 서열아 어떤 경우가 이제 겹쳐버리지? 예를 들어서 150원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 얘를 3개 낼 수도 있지만 얘를 하나 내고 얘를 2개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떨 때 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거야, 서열아? 낮은 돈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어 버리면은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은 겹치는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돈주어 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은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쪼개니까 그럼 서열아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를 50원짜리로 쪼개면은 11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5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개가 있는 건데 근데 또 보니까 어때? 또 뭐를 만들 수 있어? 이거는 50원짜리로 또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500원을 만들 수 있지? 또 쪼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도 쪼개주면은 이거 5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 20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31개가 있는 거다. 그치? 50원짜리가 31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32라고 하는데 1을 빼줘가지고 총 31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좋았어. 8번 문제 그럼 딱 풀어보자. 뭐 나왔니? 2번 나왔지? 그렇지. 지금 뭐로 쪼개야 돼?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쪼개가지고 계산한 거죠. 잘했습니다. 굿.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스텝 1의 문제를 도형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도형의 17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17번? 스텝 1의 17번. 제가 뭐 강의는 드린 거에 좀 개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천천히 한번 참고할 때 보십시오.
다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사각형에 만드는 거니까 점을 몇 개 골라야 되는 거지? 4개니까 총 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8개 중에서 그렇지. 4개를 고르는 경우를 한 다음에 어떤 경우 빼주면 되는 거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뺐습니까? 그렇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는 근데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를 좀 나눌 수가 있지? 몇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 그렇지. 3점이 한 직선.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랑 어떤 경우 있어요? 4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를 세분화해서 풀 수 있는 거지. 그럼 8C4 빼기 3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부터 한번 구해보자. 3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것은 여기는 한 직선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거지? 3개니까 4C 3. 그럼 점 몇 개 더 골라야 되는데 1개를 더 골라야 되지. 1개는 이제 어디 중에서? 위에 4개 중에 하나 골라는 거니까 뭐예요? 4C 1 되는 거 맞습니까? 아 지금 서열아 너가 확률 통계를 배우고 있니? 아 그러면 지금 이거 경우의 수는 뭐 엄청 쉽겠네. 그렇지? 좋아. 그리고 4점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서열이 지금 경우의 수는 뭐 확률 통계하고 있으면은 실력 점수라고 있니 혹시? 기본 점수라고. 그럼 뭐 쉽게 했군요. 좋습니다.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21번 풀려고 하기 전에 많이 좀 까먹었을 것 같은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 조합에서 뭐라고 썼니? 분할과 분배라고 썼지. 그래서 분할과 분배가 뭔지 한번 보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을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이거랑 조금 비교하는 게 두 번째로 6명을 세 조로 나눈 다음에 뭐 호텔 3개에다가 투숙시켜라 아니면은 뭐 이름이 다른 곳에다가 뭐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명을 세 조로 나눈 다음에 뭐 호텔 A, B, C에 투숙시켜라 이런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조를 그냥 3개로 나누는 것까지를 서열아 뭐라고 불렀니? 분할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조를 3개로 6명을 3조로 나누는 것까지가 분할이고 호텔에다가 나눠주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분배라고 한 건데 우리가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할을 하는데 3조로 분할하는데 크게 어떻게 분할할 수 있냐면은 몇 명으로 분할할 수 있지? 3이 1로 분할할 수 있지. 3이 1로 분할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3이 1로 분할하는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 이제 6명 중에서 몇 명을 일단 골라야 되는 거지? 3명. 그치? 그래서 뭐예요? 60? 몇 명 남았고? 3명 남았고 그 중에서 몇 명? 2명이고 이제 몇 명 남았으니까 1명 중에서 1명이고 쓰나 마나지만 그래도 한번 형식을 위해서 한번 쓰도록 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거지. 두 번째 케이스 몇 명 분할할게요. 문제가 되는 건 둘둘둘로 분할하는 경우는 이제 이거를 똑같이 해보는 거지. 전에 거랑 똑같이 해보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6명 중에서 여기 2명을 고릅니다 해서 60 1을 하고 이제 4명 남았으니까 그 중에서 2명 나머지 이제 2명 중에서 2명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서열아 맞아 틀려? 틀리지. 그 틀린 이유를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복? 그치. 겹치는 게 생기는데 그렇죠. 어떻게 겹치게 생기냐면 선생님이 요 6명을 A, B, C, D, E라고 사람을 둔다면은 F라고 둔다면은 세 조로 분할을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조를 얘네를 같은 조, 얘네를 같은 조, 얘네를 같은 조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1번 덩어리라고 하고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케이스가 돼버리냐면은 1번 덩어리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덩어리를 뽑고 3번 덩어리를 뽑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생기는데 사실 이거랑 어떤 경우는 똑같은 거니 서열아? 1번 덩어리 뽑고 3번 덩어리를 뽑고 2번 덩어리를 뽑아도 사실은 조원들은 어떤 상황인 거야? 완전히 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가 나와? 세 덩어리니까 나열하는 거 몇 개 나오니? 3팩토리얼 나오니까 다 적자면은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3, 1, 2 이렇게 3, 2, 1이라고 하는 요 몇 가지 경우가 이 6가지. 이 6가지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세 덩어리를 배열하니까 3팩이지. 이게 사실은 이 3팩토리얼 개가 사실은 몇 개로 세워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몇 개의 경우로 세워져야 되는 거야? 한 개의 경우로 세워져야 되는데 3팩토리얼 개로 내가 실수로 세버린 거지.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3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 2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2팩으로 나눈 실수를 많이 하지. 그렇게 사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의 덩어리가 개수가 똑같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3개의 덩어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의 덩어리를 줄 세워주는 3팩으로 나눠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분배해주는 거는 분할을 똑같이 한 다음에, 그치? 이거에 대한 분배는 분할을 똑같이 한 다음에 분할한 거에다가 이제 세 덩어리를 3개에다가 분배하는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3팩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지만 이게 이제 의미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1번. 근데 선생님은 얘들아 이거 좀 함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많이 푸는 거 좋아하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하면서 풀어보세요. 21번. 함수 막 정의역이랑 치역을 주머니를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신 다음에 저희들을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경우 나누는 게 좋지? 너라? 내릴 낚시터의 개수부터 따져야 되겠지. 첫 번째로,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어떻게 내려야 된다 그랬어? 낚시터에 아무도 안 내리거나 2명 이상 내려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내리는 건 괜찮아. 근데 혼자 내리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외로운가 봐. 낚시 혼자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치? 그래서 내릴 거면은 뭐 여러 명 내려야 된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서울아 이제 낚시터 몇 개 선택? 낚시터를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 그치? 한 개에 그냥 다 내릴 수 있습니까? 그쵸? 그럼 낚시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아니죠? 낚시터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4개. 그치? 4개. 그리고 다 같이 내려야 돼요. 그쵸?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내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4가지 경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낚시터를 몇 개 선택할 수 있지? 낚시터 2개. 그럼 낚시터를 2개 선택한다는 말은 이거랑 관련을 지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몇 조로 나눈다는 말이지? 2조로 나눈다. 그치? 낚시터를 2개를 고른다는 말은 2개의 조로 이제 분할을 하는 케이스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가 나눠요. 자, 분할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개로 분할. 몇몇으로 할 수 있어? 일단은 2, 4로 분할할 수 있고 어떻게 분할할 수 있지? 3, 3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쉬운 거부터 해볼까?
자, 쉬운 거 2, 4로 분할하면은 몇 시면? 6시 2 곱하기 4시 4를 해주면은 끝이야. 분할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낚시터를 일단 골라야 되지. 몇 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겠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분배까지 해줘야 되니까 몇 팩? 2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4P2라고 잘 안 써요. 4P가 4C 2 곱하기 2팩이랑 같잖아. 선생님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거 좋아해. 이거 한 번에 하면 좀 헷갈리거든. 사실 실수를 좀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고른 다음에 그냥 고른 다음에 나눠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자, 3명 하니까 어떻게 되니? 6C 3 곱하기 30. 근데 이거 덩어리 개수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2팩분의 1. 그치? 분할인데 세 덩어리고 구분 안 되면은 자리 바꾸는 케이스 생각해줘야 되니까 나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제 낚시터를 고르는 거는 마찬가지로 2개를 고른 다음에 분배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계산은 안 할게요. 자, 소연아, 낚시터를 몇 개 선택할 수도 있니? 낚시터를 3개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무조건 분할 어떻게 해야 돼? 2밖에 안 돼. 2거. 얼른 해보자. 6C 2, 4C 2, 2C 2 곱하기 몇 팩분의 1? 그렇지, 3팩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4개, 그치? 몇 시간? 4C 3이고 나눠줘야 되니까 3팩 되겠습니까? 낚시터 4개 고를 수 있어, 없어? 4개 고르면 필연적으로 여기 이제 한 명 떨어지는 게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해주시고, 계산이야 뭐 천천히 집에서 해도 되니까. 자, 넘겨서 보면 스텝 2를 좀 적당히 좀 풀다가 오늘 끝내보자. 그러나 스텝 2의 문제 뭐 풀어볼까? 노가다 하는 거 한번 풀어볼까? 노가다 문제? 노가다라고 할 것도 없지만 1번 풀어볼까요? 1번? 스텝 2의 1번을 어디까지 있나 보나요? 네, 1번 풀어보십시다. 뭐 어찌저찌 뭐 풀 수 있을 텐데요, 그쵸? 어떻게 푸는 게 좀 깔끔하니? 그러나 m이랑 n이라는 수를 어떤 형태로 두고 풀어야 되니? 3 곱하기 a 또는 3 곱하기
곱하기 b인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건 여기지. 뭐라고 써줘야 돼? 엄청 중요한 건 가로치고 뭘 써야 되는 거지? 뭐지?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 건가? 아니지? 최대 공약수가 3이라면은 어디에서는 더 이상 공통인수가 나오면 안 돼? A랑 B는 공통인수 나오면 안 되니까 또 A랑 B는 보다 서로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럼 요 A랑 B에 지금 분명히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M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A보다는 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지? B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이제 A는 이제 뭐부터 가능해? 당연히 1부터 가능하고 B는 어디까지 가능해? 20 B는 근데 수가 20이니까 B는 어디까지 가능하지? 8까지 가능해. 그렇지? 이런 상태에 내가 이제 M, N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지만 몇 뭐의 개수를 구해도 되는 거야? A, B의 개수를 구해도 되는 거지?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그럼 A가 뭐인 경우부터? 6이네요. 그렇죠? A가 뭐인 경우부터 생각해볼까? 1부터 괜찮을까요? 1,5부터 가능해. 1,1부터 어디까지? 1,6까지 몇 개? 6개. 근데 조심해줘야 돼. 이제 2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2,5부터 가능한 거지? 2,2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왜? 누구랑 누구 서로 써야 되니까. A, B가 서로 써니까 2,5부터 가는 건가? 몇 개 안 되니까 다 불러볼까? 2,5 몇 개? 2개. 그렇지. 빨리 해보자. 3,5 4는요? 3,5 몇 개? 2가지. 4,5 5밖에 안 되죠? 5밖에 안 돼요. 5,6밖에 안 돼요. 6,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최대한 풀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다음에 그러면 서류가 정리됐으면은 색칠하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 9번 문제가.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를 읽어봤지? 사실 뭐 가족권은 너무 당연한 색칠 문제에서 당연한 기본 조건이니까 빼고 총 6가지 색깔로 나조건은 뭐지? 어디랑 무조건 다른 색? 기억이랑 기억은 다른 색. 어디랑 어디는 노란색으로 칠할 수도 있대? 아니, 무조건 뭐 최소한 하나는 노란색으로 칠해야 된대? 여기랑 여기에요. 그쵸?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시작할 때를 어떻게 뭘로 기준으로 경우 나눠야 된다는 거 알겠어? 이거지. 이건가? 이거지. 어떻게?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디귿 미음이 둘 다 모인 경우. 둘 다 노란색 그리고 뭐만 노란색. 디귿만 노란색 그리고 미음만 노란색.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디귿만 노란색인 경우랑 미음만 노란색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거야?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사실은 두 번 하는 다음에 해보면 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해볼게. 디귿 미음이 둘 다
인 경우를 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쓸 건데 선생님이 디귿 먼저 칠하고 미음부터 칠할게요. 얘는 이제 디귿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합니다. 얘는 미음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너도 이렇게 써줄래? 자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노트에도 하셔도 되고. 네. 디귿은 당연히 무조건 노란 색깔 칠해야 되니까 1이라고 했고 미음도 무조건 노란 색깔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부터 칠할까? 항상 좀 많이 겹쳐 있는 것부터 많이 인접해 있는 것부터 하지. 그럼 기억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기억에 몇 가지 남았어? 색깔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어, 그렇지? 그러면 기억에다가 하나를 칠했다. 그럼 이제 니은에 칠할 수 있는 거가 몇 가지죠? 니은이 4가지인가요? 4가지. 근데 지금 봐봐. 니은이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 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 다른 색깔 칠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요 비읍의 경우가 달라져.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우를 나눠야 돼.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죠. 중괄호로. 중괄호 경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분기점으로 나뉜다고 해볼게.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야? 니은이랑 리을이 같은 색입니다. 그리고 니은이랑 리을이 다른 색인 경우를 여기서부터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지. 해봤니? 썼니? 그럼 니은이랑 리을이랑 같은 색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이제 색깔이 지금 내가 2개가 썼기 때문에 여기가 2개 붙어서 여기가 몇 가지 가능하다고? 4가지 가능하지? 니은이라고 쓸까? 니은 4가지. 니은은 4가지. 그런데 이제 리을은 서울아 무조건 얘랑 같은 색 칠해야 되는 거지. 리을은 몇 가지라고 해줘야 돼? 리을은 4가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이미 얘가 결정된 이상 리을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리을은 무조건 니은이랑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자.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 색 칠해야 되지? 비읍 칠해야 되지. 근데 비읍 색 칠할 건데 지금 얘네 2개 같은 색이고 얘네 2개 같은 색이지 지금. 그럼 얘는 몇 가지 색이랑 맞닿아 있는 거지? 얘네 2개 같고 얘네 2개 같으니까 사실상 비읍은 2가지 색깔랑 맞닿아 있는 거지. 그래서 몇 개라고 하고 싶은데? 4개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 예초에 기억이랑 비읍은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이랑도 맞닿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를 더 빼야 돼. 그래서 이 비읍은 도대체 4라고 하고 싶은데 기억을 하나를 더 빼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이번의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60이다. 괜찮? 그럼 설마 이거 네가 이제 슬슬 한번 불러보도록 하자. 이번엔 어떤 케이스였죠? 여기서 분기점 갈렸지? 뭐랑 다른 색? 니은 리을 다른 색. 그치? 니은은 마찬가지로 4가지도 똑같을 건데 그러면은 설마 이제 리을은 몇 가지 가능한 거야? 3가지지. 그치? 그럼 이제 비읍은 몇 가지 색이랑 맞닿아 있는 거니? 얘네는 똑같고 얘네는 다르지. 몇 가지 색이랑 맞닿아 있는 거지? 3가지인데 얘까지 빼주면은 4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3가지에서 아니 반대로 잘못 얘기했지. 뭐 물어봤었는데 그냥 쓸까? 4가지를 빼줘야 되니까 그냥 바로 2가지로 씁시다. 비읍은 2가지 되는 거지. 그래서 몇입니까? 이거 10 곱하기 10이니까 120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80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번째는 한번 시간 좀 줄 테니까 두 번째는 디귿만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디귿만 노란색, 미음은 노란색. 얘는 똑같을 거니까, 그렇지? 미음만 노란색. 할 필요가 없어. 디귿 한번 해볼래? 디귿만 노란색이냐고?
같이 해보자. 좀 시간이 없네. 네. 디귿만 노란색이야. 그럼 디귿부터 칠해보자. 서연아 디귿 칠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몇 가지? 한 가지. 디귿. 노란 색깔 칠하고 그랬으니까 디귿에는 그치? 여기는 무조건 노란 색깔 칠해야 되니까 뭐 안 썼구나 이거를? 괜찮아. 그냥 써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그 다음에 미음을 얘기해보자. 서연아 디귿 다음에 미음. 미음 몇 가지 가는? 6개인가요? 노란색은 못 쓰지. 5가지. 그럼 이제 기억을 얘기해보자. 기억. 그러나 이제 색깔 몇 개랑 맞닿아 있어? 기억은 2개랑 맞닿아 있으니까 4가지겠지. 4가지. 자, 그런데 이제 서로가 다른데 니은 칠 차례인데 마찬가지로 이 니은이랑 리을은 또 색깔의 경우 나눠야 되겠지? 이 비읍을 칠할 때 난감해지니까. 그래서 또 나눠야 돼. 이것도 니은이랑 리을이 같은 색, 니은이랑 리을이 다른 색 나눠야 되겠지. 자, 그럼 같은 색부터 해보자, 서열아. 자, 색깔 지금 다 어떤 상황이지, 서열아? 이게 전부 다 다른 상황이지. 니은 몇 가지 가는? 3가지, 그렇지. 조금만. 자, 리을은 그럼 몇 가지야? 리을은 1가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비읍만 남았어. 자, 비읍을 보자. 서울아, 비읍 보는데 지금 비읍이랑 맞닿는 색깔이 몇 가지니? 얘랑 다르지? 얘랑 같지? 몇 가지 색이랑 맞닿아 있어? 잠깐만. 얘랑 다르다고 했잖아. 얘랑 같고 3가지랑 맞닿아 있으니까 원래는 3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랑 달라야 되니까? 기억이랑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20 곱하기 6 120인가요? 자, 이거 마무리 해보자. 니은이랑 리을이랑 다를 때는 니은은 마찬가지로 3개로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럼 니은이 3개면은 서열아 리을은 몇 개 돼야 돼? 2개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비읍 칠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다 다른 건가 지금? 다 다르니까 얘는 몇 개랑 맞닿아 있지? 4개인데 하나 더 빼야 되니까 5개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비읍은 색깔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20 곱하기 6이니까 얘도 120이죠. 더하면은 240. 얘 하나마다 몇 개? 그럼 마지막 거? 240. 그래서 얘를 더해준 게 답인 거죠. 네, 지금 답은 대신이 480에다 160 더하면은 640이 되는 거죠. 네, 아닌가? 660이 되는 거죠. 네, 66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제 더 풀 수 있으려나? 자, 11번을 풀어보자. 이게 사실은 11번이 함수를 또 이용해서 선생님처럼 아까 푼 것처럼 풀었으면 좋겠거든.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함수를 이용할 때는 뭐가 정의역이고 뭐가 공역인지부터 정해야 돼. 문제를 읽어보면은 5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연필 4자루와 서로 다른 지우개 3개를 나눠줍니다. 아무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가족권 보니까 연필은 각각 다른 사람한테 하나씩 나누어줘야 되고 지우개도 다른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연필을 2개 받거나 지우개를 2개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소연아, 뭐가 정의역에 들어가야 되고 뭐가 공역에 들어가야 되니? 사람이 정의야?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봐봐, 화살을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정의역이야 아니면 공역이야? 화살을 한 번만 써야 되는 거 정의역이지. 그래서 화살을 한 번만 쓰는 게 정의역에 들어간다 생각해봐. 봐봐, 연필 하나를 여러 명한테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사람은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화살을 한 번만 써야 되는 거는 연필 지우개야 사람이야?
연필 지우개지. 그러니까 연필 지우개를 정의역에다가 쓰고 여러 개 받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공역에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서로가 연필 4개니까 연필 4개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A, B, C라고 볼게. A, B, C라고 두고 지우개 3개도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편의상 X,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두고 사람은 4명이니까 4명 맞니? 5명이구나. 5명이니까 대문자 A, B, C, D, E라고 둔 다음에 서울아 이거 너가 이제 해봐. 이거 A, B, C, D,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여기다가 적어. 이렇게 함수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편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보세요. 그것도 소연아 이거 연필이랑 지우개를 한 번에 생각해야 되면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연필을 배분하는 경우의 수하고 지우개를 배분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연필 배분부터 해봐. 소연아. 연필을 어떻게 배분해야 돼? 연필 4개를 사람 몇 명 골라야 돼? 연필 4개. 연필 4개는 사람 몇 명한테 넣어줘야 돼? 4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을 골라야 돼 일단? 4명, 그렇지? 몇 시간? 30, 50. 밑에다가 헷갈리면 써도 돼. 이거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나중에 안 헷갈려. 사람 선택이고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뭐 해야 되니? 나눠줘야 돼요. 몇 팩이죠? 나눠주는 거? 끝났어 그러면은 그치? 끝. 연필은 끝. 자 지우개 배분해야 돼 서열아. 지우개를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안 받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얘한테 뭘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몇 개 선택? 3개 중에서 1개. 그치? 31.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걔를 무조건 누구한테 줘야 되지? 무조건 2한테 줘야 되니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1 될 거야. 이상 안 쓸게요. 의미를 그냥 알아서 썼어요. 그럼 받았어. 그럼 서유가 얘 받았어. 그럼 전부 다 받았지. 그럼 지우개 몇 개 분배해줘야 돼? 지우개 2개를 분배해줘야 되는데 봐봐. 이 지우개 2개는 가질 수 있는 애가 누구지? A, B, C, D. E는 받을 수 있어 없어? 문제에서 문제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4명 중에서 몇 명 선택? 그렇지.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곱하기 몇 팩? 분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네 2개를 각각 구해서 곱해줘야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또 더하는 사람은 없겠지. 조금 큰 숫자가 나오죠. 한번 뭐 나오니? 그렇죠. 저 잘했고 뭐 하나만 더 풀고 끝내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15번을 풀게. 15번. 숙제는 93페이지까지 내리겠습니다. 자, 15번. 홀수랑 짝수를 분류해야 되겠지.
잘 읽어보니까 수를 홀수점에다가 배열할 건데 홀수와 이웃한 수 중에서는 적어도는 홀수예요. 홀수끼리 최소한 하나씩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홀수 양옆에 짝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서 적어도 하는 짝수이다? 짝수 옆에는 짝수가 하나는 있어야 돼. 짝수 옆에 홀수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옆에 홀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까? 짝수를 먼저 한번 배열한다 생각해볼까? 짝수가 짝수가 몇 개지? 세 개지. 짝수 세 개가 혹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왜? 그럼 여기 옆에 홀수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짝수 옆에 짝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 짝수는 무조건 두 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가 떨어져 버리는 순간 양옆에 홀수가 와버리는 게 생기네, 그렇지? 그럼 짝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게 없어? 짝수는 무조건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그거 알면 너무 쉬워지지? 짝수는 무조건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았어요. 마무리해봐. 짝수 세 개는 이웃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알면은 문제는 좀 쉬워져요. 그래서 네. 마무리해서 짝수 세 개 이웃해야 되는 건 괜찮지? 짝수 세 개를 고를 수 있는 그 자리는 몇 개가 있어? 7개가 하나,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되니까 7개. 그다음에 뭐 생각해주면 돼? 짝수 배열, 그렇지? 배. 누구 배열? 홀수 배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좋아요. 잘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잘 와야 된다. 알았지? 숙제 잘 해서 3페이지 숙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지원이랑 승준아 영상 보고 잘 해와야 된다. 알겠지? 일단 본 수업 시간에 볼 거구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